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버튼을 뭔가 조작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썼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2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부여를 할 건데 btn 달러 그 다음에 버튼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튼을 이제 2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div를 한 3개 정도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div한테 더비 200픽셀, 도비 200픽셀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마진은 한 10픽셀 정도만 줄까요? 그러면 이제 버튼 1을 클릭하면 이제 배경색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버튼 2도 이제 배경색을 변경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라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다? 자, 요거를 id라고도 해봅시다. id btn1 id가 편한 경우가 있으니까, 자, 얘는 id가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const btn1 이런 식으로 쓰고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btn1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버튼 1한테 이벤트를 부여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add 이벤트 listener 자, 클릭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거는 외우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로 펑션 쓰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실행된 메시지 잘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콘솔 창 열어서 버튼 1 클릭하면 자, 실행된 메시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div들을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const divs라 쓰고요. document query selector all 이런 식으로 쓸게요. 어차피 div는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for 문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divs for each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div한테 스타일을 입혀준다. 어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라고 이런 식으로 쓴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 클릭할 때 버튼을 클릭하면 이 배경색이 블루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버튼을 클릭하고 그러면 클릭한 녀석이 배경색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괄 처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녀석한테 명령을 내리면 그 한 녀석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녀석이 다 변경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버튼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있어요. 2개가 있다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div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div가 하나, 뭐 둘, 그 다음에 셋,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노드리스트라든지 asml 컬렉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얘가 0번째 div고 1번째 div고 2번째 div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div들이에요. div들. 그러니까 div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녀석한테 우리가 색상을 변경해달라. 그러면 노드리스트든 asml 컬렉션이든 내가 0번째라는 녀석한테 야, 배경색 좀 변경해줘. 그러니까 너 체인지 좀 해줘. 배경색을 변경해. 뭐가? 너 버튼이 클릭되면, 이 버튼이라는 게 클릭되면 이 0번째라는 요 배경색이 뭐하다? 변경을 시켜줘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0번째를 찾아가야지만, 그 0번째를 찾아가서 이 녀석한테 배경색을 뭐한다? 변경을 시켜줘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괄 처리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든 div의 색상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시에 배경색이 변경되는, 또는 동시에 어떤 뭔가 스타일이 적용되거나 동작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뭐한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지금 제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0번째한테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얘가 1번째한테도 명령을 내려야 되고 2번째한테도 명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iv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개래요. 700개. 그러면 700개라 했을 때 몇 명한테 일일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700명한테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번째부터 699번째까지 있는 div한테 너 배경색 변경해, 너 어떤 동작을 가져가 라는 명령을 일일이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 처리. 그런데 자, 일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한테 뭘 했죠?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700개라 하면 0번째부터 699번째까지 우리가 그 div를 700개를 쓸 수 없잖아요. 요 코드를. 그죠? 그러니까 배경색을 변경시켜달라는 요 코드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자, 요 코드를 뭐 700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쓸 수는 있지만 굉장히 노가다성이 짙고, 그리고 굉장히 귀찮고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데 효율적으로 명령을 내릴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설계된 거란 말이에요. 설계된. 그런데 우리가 반복문을 돌리지 않고 그냥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다? 결국에는 반복문을 선택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반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학생들이 있대요. 반에 한 30명, 요새 반반에 몇 명 있나요? 한 30명 안 될 거예요. 20몇 명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반 학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 선생님이 이제 뭐 종례를 하던 조회를 하던 아침 조회를 하던 요 학생들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뭐 오늘 뭐 일정이 뭐가 있으니까 그 일정을 너희가 듣고 그걸 일정에 대해서 숙지해서 수행을 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일괄 처리라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한테 가서 얘기하고 얘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얘한테 가서도 얘기하고 지금 몇 번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학생이 8명이라 할게요. 그럼 8명이면 8번 가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비효율적이다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비효율적이지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런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다 보니까 프로그램 특성상 조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그래도 이 문제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끔 만든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일괄 처리라는 기능을 지원한다,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얘는 일괄 처리라는 기능이 없어요. 탑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뭐 한다?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큐먼트 get 엘리먼트,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btn add 이벤트, 뭔가 코드가 너무 길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이벤트를 부여하는데, 내가 어떤 엘리먼트를 선택하는데 요게 코드가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던 사용자들이 야, 이거 코드 너무 긴데 이거 코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jQuery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얘는 왜 나왔냐면 자바스크립트의 비효율적인 문법과 일괄 처리 기능이 없는 문제가 누가? 바로 jQuery가 등장했다. 물론 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문법 자체도 길고 일괄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jQuery라는 라이브러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요즘 jQuery 사람들이 왜 그 학원은 jQuery 배우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jQuery 자체가 조금씩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빈도는 계속 올라가고 jQuery의 사용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jQuery를 배워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7, 80%를 합시다. 진짜 그래요. 7, 80%가 뭘로 되어 있냐면 jQuery로 되어 있습니다. jQuery.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실무 가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를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지보수하려면 여러분들이 jQuery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jQuery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jQuery 되어 있냐? jQuery는 그냥 쉽게 말하면 문법이 간결해요. 문법이 간결하고 일괄 처리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탑재. 이해되시나요? 자바스크립트는 문법 자체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일괄 처리 기능도 없는데 jQuery는 문법이 간결하고 일괄 처리 기능이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퍼블리셔들이 웹 퍼블리셔들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사용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야 이거 jQuery 맛보니까 이 jQuery가 코드가 좀 더 쓰기가 간결하고 빠르고 내가 뭔가를 조금만 써도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뭘 선택했다? 웹 퍼블리셔들이 jQuery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때 jQuery를 투입해서 만든 그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됐고 지금 그 jQuery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7, 80% 정도 될 정도로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면 갈수록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이 뭐 3년, 4년, 5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바스크립트의 빈도가 높아지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빈도가 높아지는 거는 퍼블리셔 때문에 빈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퍼블리셔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빈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프론트엔드 개발 진영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를 쓰다 보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고 자바스크립트가 그리고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jQuery 딱 들어가 보면 자 jQuery라는 jQuery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jQuery가 지금 현재 3.7.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jQuery는 3.7.1도 올해인가 작년인가 업데이트를 겨우 간신히 0.1 올린 거예요. 0.1. 그 뒤로 버전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이제 jQuery가 4.0이 나온대요. 뭘 탑재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커밋은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jQuery 4.0이 등장한다 해서 뭐 얼마큼의 버전이 변경되고 얼마큼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동적인 효과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사람들은 결국엔 쓰는 것만 쓰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획기적으로 만약에 발전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계속 자바스크립트를 결국엔 쓰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진짜 멀리 봤을 때 왜냐면 보통 퍼블리셔들이 퍼블리셔로만 머물지 않고 프론트엔드 개발 쪽으로 진영을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 봤을 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jQuery를 알려주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때문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jQuery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jQuery를 처음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려면 어려운데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jQuery를 배우는 거는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쿼리 셀렉터라든지 get 엘리먼트 뭐시기 뭐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jQuery로 시작했으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게 진입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조금 배워놨기 때문에 배열이라든지 객체라든지 그 다음에 도물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놨기 때문에 이제 jQuery로 제가 뭐 어떤 코드를 써도 이게 어떤 문법이구나 이게 이런 문법이구나 라고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jQuery를 쓰는 건데 자, 그러면 jQuery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어떤 것 특정 HTML에 검색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jQuery를 쓰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자, 제가 이 JS 들어가서 JQ 들어간 다음에 자, JQ라고 검색하면 jQuery 나오죠? 자, 요거 여러분들 컨트롤 A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스크립트 탭 src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jQuery를 불러온 거예요. jQuery 불러오기. 자, 그러면 jQuery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jQuer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가 버튼을 검색하는 거. 자, 저는 버튼 2를 검색할 건데, 클래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색 가능하냐? 달러.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클래스가 버튼 2인 녀석을 검색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btn 2 이렇게 쓰는 게 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클래스가 btn 2인 녀석을 2인 엘리먼트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id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점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샵으로 바꾸면 되겠지. 이게 검색이라고요. 이게 검색. 이 끝이에요. 자, 어때요? 문법 얘는 굉장히 길죠? 근데 jQuery는 어때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걸 퍼블리셔들이 조금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긴 코드 쓰지 않고도, 왜냐면 얘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면 나중에 가독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만 쓰면 끝이라는 거죠. 검색.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벤트 부여하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이런 문법 써가지고 클릭 이벤트 부여하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한 큐에 끝납니다. 어떻게? 이게 끝이에요. 클릭. 자, 이게 뭐냐면 버튼이한테 클릭 이벤트 부여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펑션, 소괄호, 중괄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러 펑션 안 씁니다. 여러분들. 에러 펑션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실행됨 볼게요. 실행됨. 자, 그럼 버튼이 있는 얘죠. 자, 되죠. 그죠?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HTML을 동적으로 조작한다 했을 때 요게 편한 거예요? 아니면 요게 편한 거예요? 요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코드 측면에서는. 코드를 짧게 쓰는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독성이 훨씬 더 좋죠. 왜? 여러분들이 버튼이 add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있는 것보다 버튼을 클릭한다. 클릭하면 요 함수 실행시켜줘. 어떤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후자가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jQuery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동작하는 측면, 이게 코드가 진짜 여러분들 웹사이트는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간 집약체란 말이에요. 기술의 집약체예요, 웹사이트는. 근데 여러분들이 웹 퍼블리싱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이트에 동적인 효과를 많이 부여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부여하진 않지만 내가 뭔가 휘황찬란하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글씨가 날아다니고 뭐 그런 동작을 많이 구현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자바스크립트가 jQuery보다는 조금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똑같고 비슷한 작업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버튼 클릭하면 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뭐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긴 코드 쓸 바에는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빨리 코드를 쳐가지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보내는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일괄 처리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 돌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div 검색하면 돼요. 이게 검색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면 div가 몇 명 검색될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HTML상에 있는 div 3개 있으니까 3명 그냥 그대로 검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하고 divs라고 써볼게요. divs2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divs2에 0번째 이렇게 접근하는 거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한번 출력해볼까요? 제가 콘솔 로그에서 divs2 0번째 출력해볼게요. 그러면 얘잖아요. 그죠? 그럼 클릭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1, 2, 3 써볼게요. 자, 1, 2, 3 쓰면 버튼이 클릭해볼게요.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내부적으로 유사 배열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번째, 1번째, 2번째 접근해도 되는데, 근데 얘는 굳이 여러분들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만 쓰면 되냐면 그냥 DIV만 검색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검색하고, 자, 지금 스타일 입히는 것도 얘는 이제 스타일 입히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어때요? 코드 굉장히 길죠? 그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도 여러분들이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대시 이 문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대문자로 써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내가 만약에 이 DIV한테 CSS 스타일을 입혀야 돼요. 이게 끝이에요. CSS. 그 다음에 소가로 쓴 다음에 어떤 거? 자,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백그라운드 컬러 쓸 때 대시 써가지고 쓰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연결되는 거를 단어 대문자로 써주면 된다. 그게 다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익숙한 게 쓰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심표 쓴 다음에 블루. 자, 이게 뭘까요? DIV한테 CSS를 입히는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한다? 블루를 입힌다.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CSS 문법, CSS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냥 스타일이라고 쓰는 것보다. 그쵸?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자, 보이시나요? 자, 얘 지금 반복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반복문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div만 검색했는데 이 div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녀석들이 지금 배경색이 뭐한다? 변경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jQuery가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일괄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다 명령을 내렸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jQuery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야, 너희들 배경색 변경돼. 너희들 오늘 뭐 해?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그걸 알아듣고 알아서 내부적으로 반복문을 돌려서 이런 식으로 배경색이 뭐한다?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는 일괄 처리 기능이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고집하겠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만 계속 파도 돼요. 근데 나는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jQuery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다. 그러면 뭘 쓰는 게 나은 거예요? jQuery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뭘 쓰고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jQuery도 반복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반복문으로 돌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지만 제가 여기다가 const divs2라 쓸게요. 그 다음에 $div 자, 이렇게 검색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서 제가 divs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버튼 2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나와요. 내부적으로 얘는 객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객체예요. 오브젝트 보이죠? 객체. 그 다음에 0번째, 1번째, 2번째, 랭스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길이가 3개다.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이렇게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반복문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 제가 여기다가 divs 한 다음에 each라는 게 있습니다. each. 자, each가 뭐냐면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러면 여기다가 펑션 쓴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divs들을 검색해서 배경색을 변경해줘라.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divs에 이렇게 쓸까요? 자,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디스라는 거는 이제 클릭당한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뀌죠? 그죠? 이게 지금 each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러니까 jQuery 반복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포이치 썼죠? 포이치. 그죠? 그러니까 jQuery에서는 each라는 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일괄 처리 기능이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쓰는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jQuery는 뭐가 된다? 일괄 처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한 큐에 처리되는데 굳이 이걸 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쓸지 내가 뭘 선택해서 어떤 코드를 사용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달린 몫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단점이 뭐다? 코드가 길어요. 그리고 일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반복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드리스트냐 HTML 컬렉션이냐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메서드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가면 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지금은 간단한 것만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jQuery는 어떻다고요? jQuery는 간편합니다. 간단합니다. 코드가 굉장히 간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CSS 문법, 여러분들 그동안 썼던 그 문법에 가까운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jQuery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는 저는 웬만하면 jQuery를 사용하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 빨리빨리 코드를 써가지고 빠른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jQuery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까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홈페이지 있잖아요. 자, 스타벅스 홈페이지가 있는데 F12 딱 눌러보면 개발자 도구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해당 웹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탭 창에 보면 소스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나요? 소스? 혹시? 자, 이 소스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뭔가가 많은데 여기 JS 보이시나요? JS? 이 JS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폴더거든요. 요걸 열어보면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jQuery를 쓰고 있다는 게 일단 보여요. 자, jQuery 보이시죠? jQuery 일단 보이죠? 그 다음에 메인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자, 아무거나 들어가 봤는데 자, 지금 여기 뭐가 돼 있어요? 자, 이것도 jQuery 코드예요. 달러는 무조건 jQuery 코드예요. 달러는 보이죠? 즉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jQuery를 쓰고 있다. 다시 보세요. 스타벅스 지금 어때요? 이거 지금 달러로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건 몰라도 달러로 시작되면 무조건 jQuery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죠? 그러니까 jQuery로 다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배가. 그러니까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jQuery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갑자기 jQuery 배워? 이 형은 정말 별로네? 그런 헛소리하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실제. 제가 영상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복습하라고 영상 올리잖아요. 영상 올렸는데도 그 영상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고 jQuery 가르쳐요? 뭐 딴지거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Query를 뭣도 모르고 왜 쓰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자바스크립트를 뭐 제대로 쓰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 jQuery를 어쨌든 배우는데 내가 자바스크립트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안 알려주고 jQuery만 알려줬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바스크립트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HTML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 jQuery 왜 배우냐 하면 현재 유지보수 해야 되는 사이트가 jQuery 되어 있고 그리고 jQuery가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내가 jQuery 쓴다. 근데 난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몫이다. 강사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내 결과물을 만드냐는 여러분들 몫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jQuery를 사용하는 이유와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